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으로요. 수용재결 관련 비리 그래도 내용. 자,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조합원 분양 신청 기간이 도과하면 수용재결을 합니다. 협의해서 매수를 하고 안 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서를 넣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 돈을 받고 행정기관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이라는 게 행정기관입니다.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행정기관이죠. 근데 여기에 돈을 받기라고 인허가나 재결서, 여기서 나오는 건 재결서입니다. 그래서 수용재결이라는 것도 행정법상 일종의 행정심판입니다.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죠. 여기에 불복하면 행정소송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돈을 받고 하려고 하면 이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죠. 누구요? 행정사가 있습니다. 법무사는 법원검찰에 작성하는 서류를 대신해주고 돈을 받을 수가 있고, 행정기관에 작성하는 문서 제출을 대신해주고 돈을 받는 직업이 행정사가 있습니다. 과거에 행정서사. 자, 그런데 행정사법 위반입니다. 근데 이거는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런데 철거업체가 이 짓도 합니다. 수용재결도. 그런데 변호사법 109조는 아까 다시 109조에 들어가면 변호사가 아니면서 돈을 받기로 하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대행하는 것도 변호사법 109조에 해당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심판 사건을 취급하는 것도 변호사는 그러니까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변호사들이 그래서 변호사협회에서 이거를 국토부에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토지수용법에는 변호사 또는 그 밖의 자가 이걸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변호사만 하게 해달라라고 했더니 법무부에서, 국토교통부에서 법률은 변호사 또는 그 밖의 자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변호사만 전유물은 아니다. 이렇게 그냥 단순한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똑같은 내용에서 법무부 법무심의관실로 질의를 하니까 거기서는 변호사법 위반입니다라고 답변합니다. 왜냐? 국토부에서 말하는 그 밖의 자가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돈을 안 받으면 그 밖의 자가 할 수 있죠. 왜 법무부에서는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했느냐? 돈을 받았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인 겁니다. 돈을 안 받으면 누구는 못합니까? 내가 돈 안 받고 중개하면 부동산 중개 못합니까? 하죠. 근데 돈을 받고 하면 중개법 위반이 될 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변호사법 위반인 걸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2014년도에 제가 서부지검에 김태훈 검사님한테 제보했을 때 이것도 철거업체 들어갑니다. 수용재결 신청사라는 것이 여러분 보시면 양식을 제가 그 샘플을 올려놨습니다. 혼인신고서보다 훨씬 더 간단합니다. 근데 첨부 서류가 많아요. 아무라도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이면 인적사항 쓰고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서류가 이렇게 두꺼워요. 첨부 서류가. 그럴 뿐이지 아무나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건당 철거업체가 가져다가 150, 싸게는 150, 보통 한 300까지 받습니다. 그때 왕십리 3구에게 제가 제보해줬던 그 서부지검에 했던 사건은 이마가 건당 150만 원 받았습니다. 사람 한 건당. 법정에 가서 뭐라고 변소를 했냐. 기자들이 와서 저한테 얘기해요. 제가 그 친구 가서 법정에서 다른 놈들은 300 받는데 자기는 150 받았다고 선처해달라.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바로 김태훈 권사님한테 자료를 추가로 보냈습니다. 다음 기일에 내십시오. 그러고 뭘 보냈냐. 모 행정사가 자기 보수표 이렇게 걸어놓은 거 있어요. 자기 사무실에. 행정사 사무실에. 수용재결 10만 원 이렇게 걸어놨거든요. 요 보수표를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친구가 이것도 작성할 줄 몰라서 이 150에 갔다가 알바생을 고용해갖고 얘한테 실제로 건당 10만 원을 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공소장에 여러분 나중에 그 파일을 보시면 제가 그때 판결문을 제가 그대로 써놨습니다. 제가 제보했던 사건이라. 수용재결을 할 법률상 지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공소장을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그냥 내용으로만 쓰고 업무상 배임으로만 썼고 실제로 변호사법이나 행정사법으로 의율을 하라 했는데 안 했어요. 안 해요. 별도로 법률을 안 했는데 그냥 내용 중에는 이걸 할 자격이 없다라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당 150에 가져갔다라는 얘기를 해서 업무상 배임을 기소를 해서 유죄 판결이 대법원까지 났습니다. 지금은 그 친구 다 징역 살고 5년 살고 나왔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것이 그때 한 번 이외에 또 이것 또한 단 한 번도 수사기관에서 된 적이 없습니다. 수사가. 근데 이게 제보에 의존할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조합에 공통적으로 있는 일이라 생각하시는데 최근에 일부 조합에서는 이거를 변호사들이 많이 뺏어가긴 했습니다. 일부.
이제 철거업체들이 많이 뺏기고 있는 추세예요. 왜냐? 제가 그 교재도 써놨지만 김양훈 변호사가 이거는 변호사법 위반이다라고 그 인터넷에 써놓으면서 건당 110에서 120만 원이 적당하다고 본다 뭐 이렇게 써놔서 변호사가 하더라도 근데 개뿔이나 이것도 무지하게 비쌉니다. 왜냐하면 신청서 하나만 써주면 변론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심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서류만 주면 알아서 행정기관이 해주는 일인데 무슨 110을 받습니까? 아까 양식을 보면 행정사들 10만 원이라고 써놓은 놈 있다니까요. 그 정도 선이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혼인신고서 쓰기보다는 최소한 더 간단하니까요. 근데 이런 것들을 철거업체들이 하고 있고 변호사 가는 경우에는 여전히 돈 많이 받습니다만 처벌할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도 처벌할 방법은 아까 이따가 한꺼번에 업무상 배임이 왜 이 업체가 어떤 그 업체 선정하는 과정은 제가 한꺼번에 공통적인 사항이라서 한 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수용재결 관련 비리고요. 그다음